무리함수, 무리식과 무리함수 출제 조망, 문제풀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개념 설명이었다면, 문제풀이. 자, 이 두 문제를 한꺼번에 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여기서 대고 얘기하자. 얘들아, 이게 무리함수의 시그니처 문항이라고 그랬어요. 시그니처 문항. 그냥, 나중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 무리함수라는 파트에서 니네 무슨 문제 기억나? 라고 하면 이 문제라고 말을 해야 될 만큼의 상징성을 갖는 문항이에요. 무리함수라는 게 이렇게 그림의 일부분, 말하자면 2차 함수의 동강을 내가지고 그림의 일부분만 그리는 거라서 그 일부분과 내가 원하는 어떤 도형이 주로 직선이죠. 직선이 만나는데 이게 두 점에서 만나냐, 세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이제 이런 걸 묻는 거란 말이야. 이때 바로 방정식으로 들어가서 판별식을 쓰면 열의 99은 틀리게 문제를 만든다 그랬지. 열의 99은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경우는 안 그래요. 유리함수 경우는 내가 그림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슬쩍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판별식 0보다 크다 했더니 두 점에서 만나는 조건이 다 나오더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문제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무리함수는 이 그래프에 대한 상황 판단 없이 바로 연립한 후 2차 방정식 만들고 그걸 판별식을 사용하면 열의 9은 틀리게 만들어 놓는다, 문제를. 왜냐면 그걸 딱 노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거 무리함수와 직선이에요. 보시면 여기도 무리함수와 직선이에요. 그 두 직선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얘는 기울기를 알고 있고 y절편을 몰라.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며 변하는 애와의 교점인 거고, 얘는 0,1을 지나고 기울기를 몰라. 그러니까 한 점 찍고 뱅글뱅글 도는 아이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 바탕 안에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아니야, 대충 이렇게 해보자. 얘는 직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아이고요. 얘는 직선이 이렇게 이동을 오늘 잘 맞는데? 좀 더 지나겠어. 이렇게 이동을 하는 아이. 직선의 이동 방식, 변형 방식에 따라 여기다가 이렇게 무리함수를 갖다 대고 여기다 이렇게 무리함수를 갖다 대고 이 아이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K가 움직여야 되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M이 돌아야 되냐, 이런 걸 이제 질문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접이라는 게 꼭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니까 여기도 접하는 순간을 구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니까 그때 연립해서 D0를 쓰는 거다. 그러니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값을 찾아서 그때 그 딱 경계를 찾는 방법으로 D0를 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남으로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 쓰면 안 된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그니처 문항이자 어떤 살도 붙이지 않은 가장 뭐라 그래야 돼? 가장 심플한 형태의 질문이죠. 무리함수의 직선 움직이기, 무리함수의 직선 움직이기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그래프의 모양을 변형하거나 교점의 개수를 늘리거나 하는 요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싶은 거지. 근데 자주 사용하는 재료가 바로 절대값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그냥 내가 얘기하고 많은 애들이 질문하고 넘어갔는데, 질문만 하고 지나갔는데, 이건 이제 절대값 처리하는 거,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재생 목록에, 내 재생 목록에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과 그래프라는 20분짜리 강의가 있는데 그냥 시간 날 때 봐라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유리함수, 무리함수 기출문제 나오는 꼴 보니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절대값. 절대값을 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라는 걸 사실 마음으로부터 정해야 돼. 우린 절대값을 이미 다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데 자기가 대비가 돼 있다라고 마음 먹는 것과 그냥 누가 알려주면서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제서야 알아듣는다는 좀 다른 거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대비를.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절대값이 함수 전체에 씌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다 씌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씌워져 있잖아. 이런 거는 사실은 방법론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푸는 거야. 내가 즐겨 쓰는 방법은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의 오른쪽과 왼쪽을 수직선에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x축이라고 생각하고 절대값 x가 0이 되는 자리가 x 이퀄 0고 그것의 왼쪽에서 저 i는 루트 x, 절대값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풀릴 거고요. 0의 오른쪽에서 이 절대값은 양수로 풀릴 테니 x 더하기 x가 될 것이다. 따라서 0의 왼쪽에서 이 i는 y 이퀄 0라는 그래프가 되고 0의 오른쪽에서 y는 루트 2x라는 그래프가 된다. 고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0의 왼쪽에서는 y는 0, 엄연한 그래프예요. 그래프. x축이지만 그리고 0의 오른쪽에서는 루트 2x 여기 찍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이다. 지금 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저 위에 있는 저 함수라는 거야. y는 루트 x 더하기 절대값 x. 그리고 여기에 기울기 1, 이거 y절편 k인 직선을 걸쳐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한다는 건 이런 상태를 원하는 거고요.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이 상태를 원하는 거고 이 상태를 갖게 한다는 건 이제 경계값은 요렇게 접할 때와 여기 원점을 지나갈 때의 사이가 된다는 거지. 이게 접할 때의 조건과 0,0을 지날 때의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로 다른 세 점이라서 라는 표현과 요 절대값이 들어간 그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 이거 정답은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요. 이 앞에 녀석이랑. 그럴 수밖에 없잖아. 결국 루트 2x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녀석도 마찬가지. 이런 게 나오면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된다. 선택. 방금 전처럼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2분의 1이라는 값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절대값을 풀어 헤칠 것인지 아니면 원형으로부터 y는 루트 x라는 원형으로부터 이 변형이 몇 가지 변형의 과정을 거쳤는가를 추적할 것인지를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니네들 전부 자신의 그 기능 안에 있어. 실습에 대칭이동, 평행이동 세 가지를 배웠고 거기다가 절대값 하나 딱 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만 조합하면 니네들의 기능 안에 이 녀석이 어떤 과정에 의해 변화한 그래프인지를 추적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 여기서 모르는 말이 있는지. y는 루트 2x가 되었어요. 자, y는 루트 2x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루트 x라는 원형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원형이 있는데 그게 루트 2x가 되었어요는 조금 커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 뭐 그래프상에서 변화라고 볼 수도 없는 애지.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루트 2 괄호 열고 x. 자, 이게 이제 그래프 영상에 보면 있는 건데 저 함수 내에 있는 모든 x 변수에 다 절대값을 이렇게 탁 취했다. 그럼 무슨 뜻이냐? y축의 오른쪽만 그린 후
데칼코마니 시켜주세요의 뜻이에요. Y축의 오른쪽만 그린 후 여기다가 물감을 잔뜩 묻힌 다음에 Y축으로 딱 접었다 펴라 이런 얘기라고. X의 절대값이라는 게. 그럼 이걸 데칼코마니 시키면 반대쪽으로 요렇게 접힌 애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 그림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끝났어. Y는 루트 2 절대값 X자리에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이라는 뜻이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예, 그렇게 되면 여기 2분의 1 딱 찍고 요렇게와 요렇게 되는 그림으로 바뀌는데 예, 그게 요놈이야. 이 2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2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정확히. 그러면 지금 내가 한 얘기 중에 모르는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 예,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사실 뭐 정말로 이렇게 하겠냐. 예,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할 건지 아니면 예, 원래 절대값 풀어 헤치는 요령인 예, 이거 0 만드는 x값이 얼마지? 그거 오른쪽에서 어떻게 풀리지? 그거 왼쪽에서 어떻게 풀리지? 이렇게 예, 구할 건지는 선택하면 된다. 지난 시간에 이거 다 얘기한 거죠.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요 11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무리함수가 유리함수와는 다르게, 2차 함수의 역함수 출신이기 때문에, 유난히도 역함수의 성질을 많이 엮어서 낸다. 그러니까 딱히 이유는 없어. 유리함수에서도 분명히 역함수 문제를 낼 수 있고 어떤 함수에서도 역함수 문제 내는 게 나쁜 일은 아닌데 그냥 무리함수가 2차 함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이제 두려워하는 애 중에 하나죠. 2차 함수가. 그 2차 함수의 역함수 출신이라는 이유로 역함수랑 참 문제를 많이 엮어. 그러니까 2차 함수 하나 등장하고 2차 함수 하나 등장하고 무리함수 하나 등장하면 혹시 얘네 둘이 역함수는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해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역함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함수지. 역함수를 구하고 나면 내 눈앞에 어떤 함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함수를 못 구해낼 때 역함수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 너희는 그때 준비해야 될 것이 역함수의 성질이라 했다. 역함수의 성질 4가지를 외워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그 성질을 사용해라. 그리고 또 하나 역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y는 x 대칭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서 y는 x랑 참 많이 엮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가 이건데 얘네 둘이 역함수라는 걸 알아냈다고 그랬죠. 확인해보면 되니까. 얘네들이 역함수라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본 함수와 얘가 이제 gx가 아니라 f 인버스 x인데 원함수와 자신의 인버스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조건은 진짜로 fx equal f 인버스 x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fx와 x로 따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y는 x로 따진다. 왜냐하면 어떤 fx가 자신의 역함수와 두 점에서 만난다면 그것은 y equal x와 도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라서 그렇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호야.
지금부터 내 사과를 들어줘. 미안해. 거짓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상황은 뭐냐면 너희가 나의 말을 철떡같이 믿고 fx와 f 인버스가 만나는 교점을 찾는데 y는 x와의 교점으로 내내 찾는 그 훈련을 하고 풀렸다 잘 넘어가다가 덜커덕 어떤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한테 가져와서 따지는 거지. 선생님, 이 교점은 y = x 위에 있질 않은데요 라고. 그때 내가 말하는 거지. 미안해. 거짓말이었어 라고. 이러면은 제일 좋아, 상황이. 너희는 너희대로 스스로 공부해서 이것과의 예외가 펼쳐지는 상황을 스스로 찾아낸 거고, 예. 그렇다고 해서 걔랑 얘랑을 대등하게 여기면 뭐 10문제 중 9문제는 이걸로 풀리고 한 문제가 그걸로 안 풀리는 건데 한 문제 때문에 그럼 내가 예외 상황까지 같이 말해줘야 되느냐? 아니거든. 너희는 그렇게 대등하게 기억하면 안 돼. 확실히 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사실 거의 대부분 이 예시로 나온다만 y는 -x 플러스 1을 한번 볼게요. y는 -x 플러스 1.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면 나 이거 도저히 이 펜으로 그릴 자신이 없다. 얘가 -x니까 이제 요게 1이라는 데를 딱 찍고 1이라는 애를 찍고 요쪽으로 올라가는 애겠죠. 요쪽으로. 루트 안에 마이너스니까. 조금 정밀하게 그려보자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 이게 쫙 솟은 다음에 여기서 약간 드라마틱하게 꺾이면서 이게 원처럼 보이면 안 돼요. 원처럼 보이면 안 되고 고래의 앞대가리처럼 보여야 돼. 이렇게 오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형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연찮게도 요 지나는 자리가 0,1이 되게 요렇게 지나가는데요. 이 녀석의 역함수를 그려보자. 이 역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x 이퀄 루트 마이너스 y 더하기 1. 그래서 넘기면 양변 제곱하면 x제곱은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 되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은 어떻게 생겼냐? 그것도 이제 양수 부분만 여기를 지나고 요렇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도 생긴 게 얘랑 정확하게 y는 x 대칭이라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 오다가 여기서 팍 꺾이면서 요렇게 들어가요. 이 그래프랑 겹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쪽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0으로 완만하게 왔다가 드라마틱하게 꺾여 내려가는 거고 여기는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확 꺾여서 일로 가는 거고 요렇게 일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y 이퀄 x에서 이 두 녀석의 교점이 생기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요 녀석과 이 자신의 역함수, 요 두 녀석이 갖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얘한테다가 는 x 갖다 댄 다음에 구해보면 요거밖에 안 나오거든?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기도 교점이 생기고요. 여기도 교점이 생깁니다. 이 두 개의 교점 0,1과 1,0은 y 이퀄 x 위에 있는 애가 아니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fx라고 하고 fx와 f 인버스 x가 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우면 근이 요렇게 세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 예, 이거는 이제 그래프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고, 요 두 점의 특징은 역시나 y equal x 대칭 상태이긴 해요. 요 라인에 대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라인에 대해서 욕이 생겼으면 이 녀석의 대칭 자리에 반드시 요점이 하나 더 생겨야 돼. 한쪽만 생기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두 개씩 쌍으로 생깁니다. 이게 나중에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휘느라고 여기서 한 번 더 만났다. 뭐 또 다른 함수를 갖다 대면 이럴 수 있겠지. 예, 휘느라고 저기서 한 번 더 만났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은 이쪽에서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y는 x 대칭 상태에 두 개의 교점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안 돼. 어? 이게 중요한 얘기야. 작년 정발고 문제 이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급 사과하며 보정을 하는 거니까. 진짜 예외적인 상황인데 그걸 문제로 냈대. 그래프 꼭 그려봐라. 그래프 꼭 그려보고 그 그래프의 상황으로 사실은 교점이 몇 개인지를 판단하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동된 무리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의 거리, 교점과의 거리. 이것도 내가 당연히 너희가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문제 푸는 상황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푸는 경우가 많아. 이 점을 좀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두 교점 사이의 거리, 어떤 두 교점이냐면 함수 fx와 그 역함수야. 함수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 사이의 거리에 이 루트 2가 등장을 하는 것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서건아, 저 루트 2의 의미가 뭐일 것 같으냐? 저 루트 2가 어떤 출신의 루트 2일 것 같으냐? 뭐랑 연결되어 있을 것 같으냐? 몰라요? 의외로 이렇다니까. 우리 지금 내내 무리함수의 원함수와 그 역함수인 2차 함수와의 교점은 y equal x와의 교점으로 대치시켜서 푼다 그랬잖아. 그러면 두 개의 교점이라 함은 얘가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일 때 여기 이렇게 생긴 y는 x와의 두 교점이 될 테고 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라고 말을 해준다. 거기에 루트 2가 등장했다. 무슨 말일까라는 거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1대 1대 루트 2의 의미다. 되게 알겠어요? 내가 맨날 y는 x를 45도 직선이라고 부르잖아. 이 각도 얘기하는 거고 이 각도가 45도면 이 각도도 45도고 기울기 1짜리 직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말하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뜻하는 건데 거기에 루트 2가 등장을 했다. 안 등장할 수도 있어. 이거 4일 수도 있지 뭐. 그런데 너희는 그렇다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조건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가 핵심이에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조건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2루트 2라서 1대 1대 루트 2임을 감안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 이 가로 길이가 2라는 뜻이고요. 2라는 뜻이고 이게 x축을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놓고 x축을 갖다 놓고 이 무리함수와 y는 x, y의 두 교점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루트 2x 마이너스 a 더하기 2 이퀄 x 라는 연립방정식을 세울 것이고, 이 연립방정식은 곧 제곱을 통해 2차 방정식으로 바뀔 건데,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두 근의 차이가 2이다를 조건으로 준 거예요. 한마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문제라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다시 시간이 끌릴까봐 내가 이렇게 쓰고 말았는데, 너희는 이 y는 x와 저 무리함수 fx를 이렇게 연립해서 저 두 교점을 찾으려 할 테고, 그 다음에 2x-a 루트에 x-2 이렇게 할 테고, 양변을 제곱하여 2x-a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를 할 테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 더하기 4 이퀄 제로에 두 근을 알파, 베타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이다 했는데, 본인이 이 점 찾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해서 x끼리 뺀 것의 제곱, y끼리 뺀 것의 제곱 이렇게 하려고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막히게 된단 말이야.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알겠어?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것도 못할 짓이지. 그게 아니라 여기가 2루트이면 요 간격이 2라는 소리고, 이 간격이 2라는 건 두 근의 차가 2라는 소리고, 그래서 두 근의 차가 2이면 이것이 절대값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문제를 짚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인버스를 어떻게 구해?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근데 인버스 걸어서 4분의 5다는 그게 아니고, 역함수의 성질 3번. f와 f 인버스의 합성은 항등함수이다를 이용해서, 이게 아니고, 이쪽에다가 f를 3번 걸어서 f 4분의 5가 a이다 이걸로 푸는 거라고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그리고 15번은 진짜 풀지 마세요. 15번은 하지 말고, 15번도 하지 말고, 또 몇 번도 하지 마냐면 18, 19번 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8, 19번 다 하지 마세요. 좀 과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무리식의 연산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유리식의 연산과 무리식의 연산. 유리식의 연산은 분수의 연산과 똑같고, 무리식의 연산은 무리수의 연산과 똑같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되게 간명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분수의 계산에서부터 잘 못하는 애가 있죠. 그 애가 누구냐면 부분분수라고 하는 녀석이야. 중3 때 배우는데요. 중3 때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계속 해나가서 19 곱하기 20분의 1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어지간할 때 통분을 하는 거지, 이제 항이 지금 19개인데 19개 항을 어떻게 통분을 하냐고.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 1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과 똑같다. 분모 두 개를 두 개 인수로 쪼개서 마이너스를 붙여놓는 것과 똑같다. 저렇게 하는 행동을 부분 분수라고 하죠. 부분 분수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패턴을 만들어내면 서로 마주 보며 지워진다 그래서 이 관계를 상제관계라고 합니다. 상제관계. 예. 서로상 지울 제자. 상제관계. 서로상 지울 제. 이렇게 이제 지워지는 패턴이 만들어지면 이 식구도 분명히 지 맞은편에 있는 애랑 지워질 테고 그래서 우리는 별다른 연산 없이 바로 얘가 1 빼기 20분의 1과 같고 그래서 20분의 19와 같다. 이렇게 이제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분 분수를 이용한 상제관계 문제의 풀이였고요. 이게 이제 너희들 시험에는 식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식으로. 그래서 이 식들을 부분 분수로 만드는 훈련을 해놓아야 하고, 그 훈련에 이제 여기에 두 식의 관계가 자연수로 이야기할 때 한 개 차이일 때, 한 개 차이일 때, 두 개 차이일 때, 세 개 차이일 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x-1과 2x 플러스 1분의 1일 때, 아니면 이걸 합쳐가지고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나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등등으로 인수분해되기 전 상태로도 만들어 놓기.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부분 분수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유리식 얘기를 왜 꺼내냐? 재밌는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상제관계라는 게 표현되는 애가 그러니까 서로상 지울 대자 이 상제관계가 표현이 되는 단원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두 개가 하나가 유리식이고 다른 하나가 무리식이에요. 그래서 이 상제관계 문제를 지금처럼 무리수, 무리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아까 유리식에서는 부분 분수가 그 상제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무리식에서는 유리화가 그 상제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유리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운데가 더하기로 되어 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여기 나보고 시키는 행동을 보면 전부 뒤집혀 있죠, 지금. 뒤집혀 있어서 나는 fn분의 1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fn분의 1은 3n 플러스 4 더하기 3n 플러스 1의 루트 씌운 것 분의 1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냥 왠지 이 분모에 이상한 애가 나온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져서 유리화를 하고 싶잖아. 그지? 유리화. 이 유리화라 함은 분모와 분자에 지금 이 식에 나와 있는 분모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루트식에 반대 부호를 걸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반대 부호를. 그러면 이 아래쪽은 이제 합차 공식이 성립하면서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되니까 3분의 라는 숫자로 바뀌고요. 분자에 루트 3n 플러스 4 빼기 루트 3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들어가게 되는데 요 두 개의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가 바로 상제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f1분의 1은 3분의 1 앞으로 뺀 루트 1 집어넣으면 7, 루트 1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루트 7과 루트 4는 계산이 되는 애가 아니지. 근데 f2분의 1, n에다가 2를 집어넣어보면 여기다가 2, 얼마야? 루트 10, 그리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루트 7, 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제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얘네들 다 더하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3분의 1로 묶을 테고 3분의 1로 묶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지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지워지는 패턴을 알게 되면 우리는 중간을 안 하지. 중간을 안 하고
맨 마지막 것만 적겠죠. 이렇게 32를 집어넣으면 얘는 96 더하기 4니까 루트 100 3분의 1에 루트 100이 될 거고 그 다음 루트 97이 될 테니 얘까지 지워지고 나면 얘네들을 조로록 다 더했을 때 최종 결과물은 3분의 1에 루트 100 빼기 루트 4 이렇게 된다. 10이고 얘는 2다. 그래서 물이 식의 연산에서 이게 상대관계가 나올 수 있다. 21번도 하지 마세요. 가우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얘기한 거고, 그 다음은 뭐, 문장형, 루트, 요 정도 하겠습니다.